노인도 끝났고 바보 같은 당신의 아내도 곧 끝이네요. 여자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렸습니다. 비서 최민아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회 전까지만 버티면 끝이야. 남편 박현수의 목소리였어요. 내 집에서 이런 몹쓸 짓을 벌이고 있다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15년간 함께 일궈온 회사의 비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듣고 있는 이 대화가 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연극이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과 복이 가득 들어옵니다. 오늘도 마음 담아 단풍길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혜인입니다. 미강제약 창립주의 딸이죠. 어릴 적부터 어머니 정은아 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회의실을 오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언제나 단호했고 그 옆엔 항상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언젠가 저도 어머니처럼 회사를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눌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박현수였죠. 현수는 미강제약 부사장이에요.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현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회사가 든든하단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이였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함께 와인잔을 들 때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완벽한 커플이시네요. 부사장님, 복 받으셨어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바닥을 느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제 어깨를 안아주거나 따뜻한 차를 건네주곤 했는데 그날 밤 남편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아끼던 분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울면서 인사를 받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전화 통화만 하고 있었거든요. 몇 번이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냉정했고 어딘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 일을 정리해야 해. 그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남편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저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해외 출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던 유럽 바이어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다녀올게요.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와.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그런데 공항 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저는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앞에 섰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회 전까지만 버티면 끝이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도 끝났고 바보 같은 아내도 곧 끝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서 최민아였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를, 나를,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심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죽인 건 설마 저 사람들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노인도 바보 같은 아내도 곧 끝이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다는 짧은 문자만 남겨뒀어요. 저는 캐리어를 거실에 세워두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그 노인도 끝났고 바보 같은 아내도 곧 끝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10월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 장례가 끝난 뒤 현수는 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단호하게 회의실로 향했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은 좀 쉬어야 하지 않아?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짧게 대답했어요. 일이 더 급해.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제 손을 잡아줬을 텐데 그날은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쾅 하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남편한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 저는 어머니 서재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어머니가 쓰시던 만년필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그때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금고 열쇠였습니다. 저는 서재 한쪽에 있는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니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법무사 강도영 보관용.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USB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해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십억 원이 매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명의는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박현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 아래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주식 이동 내역이었죠. 그 주식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편 명의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익숙한 서명이 있었어요.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엄마를 배신한 거야? 아니, 배신을 넘어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소파 쿠션 밑에 재빨리 숨겼어요. 저녁 먹었어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은 그대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일단 모른 척 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저 사람은 편하게 자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강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시죠.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도영 법무사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혜인 씨,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어머니 금고에서 나온 건데요. 법무사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위분을 믿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서류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인 씨, 이건... 법무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세요. 전 알아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영 씨, 현수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난 그 사람을 믿어. 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속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법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회사를 삼키려 했다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저는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명함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민아 비서. 손으로 쓴 메모가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10월 15일 저녁 8시 호텔 라운지.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침실 안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편하게 자겠지.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서재를 뒤졌어요. 일정표, 통화기록, 출장 보고서까지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앨범이 점점 증거 사진들로 가득 찼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해. 놓치면 안 돼.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밀번호가 아직도 유효했습니다. 로그인하자마자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최미나 비서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수십 통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외부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부사장님, 서류 검토 완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업무 메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이 눈치채실 수도 있어요. 알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분이라니 회장님을 말하는 거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프린터를 켜고 메일들을 출력했어요. 지지직 종이 나오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어머니 회장실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뒀거든요. 저는 어머니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어머니의 수첩이 나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현수를 믿는다. 혜인이를 부탁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당신은 끝까지 속은 거예요. 저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부회장님 계십니까? 비서실에서 온 직원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이사회 자료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나가려다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이사회 자료를 펼쳤어요. 그 안에 남편이 작성한 경영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향후 세계년 구조조정 계획안 마이너스 박현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멈췄어요. 기존 경영진 교체 및 신규 인력 영입. 해외 법인 통폐합 및 자산 재구조화. 회사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거네.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말이에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법무사 강도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모아둔 증거들을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서류들이 와르르 쌓였어요. 법무사는 천천히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셨어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배신한 증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인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위를 믿으셨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법무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가 속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완전히 당한 거라고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제가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됐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미나를 직접 만나야 해. 다음 날 오후 저는 최미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회사 인사 자료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그녀의 아파트 앞으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최미나가 나타났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최미나 씨. 그녀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부회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미나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 커피숍으로 가시죠. 우리는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미나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 드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짜고 어머니를 죽였죠? 최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다 들었어요. 그 노인도 바보 같은 아내도 곧 끝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최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오해 마세요. 그건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저는 가방에서 출력한 메일들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최미나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왜 울어요? 죄책감 때문에요? 최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맞아. 이 사람도 공범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오하세요. 당신들이 한 짓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최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자주 듣던 노래였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 셔츠, 넥타이들. 제가 다림질해준 옷들이었어요. 손을 뻗어 양복 소매를 만졌습니다. 이 옷을 입고 어머니를 속이고 나를 배신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침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남편이 나와 제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증거를 모으면서도 최미나를 만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 끔찍한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날을 되짚어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여권, 항공권, 계약서 사본.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짐 다 쌌어? 응, 거의 다 했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더니 꽉 쥐었어요. 그 손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꼭 다녀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야 회사가 버텨. 꼭 무사히 다녀와.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평소 남편답지 않게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이야. 남편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커피 내리는 향이 났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커피 2잔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마시고 가.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요? 할 말 있어요? 아니, 그냥 잘 다녀와.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이별의 눈빛이었다는 걸. 그럼 다녀올게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조심해.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남편을 봤어요. 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지?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겁니다. 거실 소파 위에 놓고 온 것 같았어요. 아, 이걸 어떡하지? 출장 가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저는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우리 집 층수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찾아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사회 전까지만 버티면 끝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제게 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도 끝났고 바보 같은 아내도 곧 끝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인? 어머니를 말하는 거야? 바보 같은 아내? 나를? 손이 떨렸어요. 숨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조심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들키면 안 돼. 알아요, 오빠. 내가 다 처리할게요. 오빠? 그 여자는 최미나였습니다. 비서 최미나. 불륜이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과 비서가 공모해서 어머니를 죽인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저는 재빨리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핸드폰은 집 안에 있었죠. 손이 허공을 헤맸어요. 그때 가방 안쪽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회의용으로 쓰던 거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삑 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건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하지만 덕분에 일정이 앞당겨졌지.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저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부회장님은 눈치 못 챘죠? 최민아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시간 문제야. 그 전에 끝내야 해. 이사회에서 발표하시는 거죠? 그래,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나. 대화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아가 나왔어요. 저는 계단 모퉁이에 숨어 그녀를 봤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힐 때까지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를 봤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됐어. 증거를 잡았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계단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우리 엄마를 죽인 건 당신이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다리가 저려서야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왜 돌아왔어?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두고 갔어요. 아, 그래.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찾았어요. 그럼 다시 갈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다시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사회 전까지만 버티면 끝이야.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지만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뭘 발표하려는 거지? 모든 걸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가방 속 녹음기가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의용 녹음기예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이 녹음기를 살펴봤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재생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직원은 그냥 돌려줬어요. 괜찮습니다. 지나가세요. 저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걸로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걸 끝낼 거야.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의 대사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연극의 진짜 관객이 따로 있었다는 것도요. 녹음기 속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회사 내부 비리 세력의 도청기를 역이용한 미끼였습니다. 남편과 최민아가 꾸민 위장 대화였죠. 하지만 저는 그걸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해외 송금 내역, 주식 이동 문서, 최민아와 주고받은 메일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파일에 담았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핸드폰을 들고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부회장님,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2시요. 전 이사 참석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건은 무엇으로 올릴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경영권 관련 중대 사안. 그렇게 공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회사, 그 전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당신이 사랑한 이 회사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남편도, 그와의 추억도 사랑도 모두 끝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오늘은 흔들리면 안 돼. 가방에 서류 파일과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증거의 무게가 아니라 결심의 무게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이사회래요. 부회장님이 직접 소집하셨대. 무슨 일이래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최민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부회장님,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2명의 이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상석 옆자리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슬픔? 혜인아, 오늘 이사회는 남편이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소집한 이사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상석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사에 중대한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비리요? 한 이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돌렸습니다.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200억 원이 해외로 불법 유출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주식이 무단으로 이동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주범이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인아, 진정해.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진정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보세요. 이 계좌 명의가 누군지. 박현수.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크게 떴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이사회 전까지만 버티면 끝이야. 그 노인도 바보 같은 아내도 곧 끝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남자가 어머니를 죽이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부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한 이사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비서 최민아와 공모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어요. 아니, 어쩌면 죽음을 앞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혜인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 제발.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날 배신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누가 기자를 불렀습니까? 한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였습니다. 제가 기자들을 부른 거예요. 미강제약 부회장입니다.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회사 부사장이자 제 남편인 박현수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고 정은아 회장님의 죽음에 연루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남편에게 돌렸어요. 부사장님, 사실입니까? 회장님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 이사들, 직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박현수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도 모두 당신한테 속았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나거나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혜인아, 너와 우리 준호만 잘 지켜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얼굴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회장님, 남편을 직접 고소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이혼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사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방금 제 손으로 남편을 무너뜨렸는걸요. 사랑했던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는걸요. 비서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부회장님, 일단 회장실로 가시죠. 누군가가 저를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는 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동정, 연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그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이 차단된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엄마, 제가 잘한 거죠?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뭔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남편을 무너뜨렸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의 마지막 눈빛은 왜 그렇게 평온했을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 걸까? 그날 밤 저는 회장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배신자가 아닌 모든 걸 내려놓은 그 평온한 얼굴이요. 남편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멍하게 지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미강제약 2세의 용기, 남편 비리 직접 고발, 미강제약 부사장, 200억 횡령 혐의 구속. 신문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제가 한 일이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회장님, 법무사 강도영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요? 네, 급하신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실로 모셔요. 몇 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도영 법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법무사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부르셔서 이걸 주셨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혜인이에게 전해주세요. 그 아이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요. 법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혹시 현수가 잘못되면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이미 이렇게 될 걸 아셨다는 거예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위분이 희생할 것도 부인께서 오해할 것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2개 떴습니다. 첫 번째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혜인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아프게 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안에 비리 세력이 있어. 엄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3년 전부터 알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단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수와 계획을 짰어. 그 사람을 미끼로 쓰기로 했지. 현수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거짓 송금 내역을 만들었어. 비리 세력들이 현수를 범인으로 몰도록 말이야.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걸 알면서도 동의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라는 비서는 검찰 협조자야. 현수와 불륜 관계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둘이 나눈 대화들, 그건 다 비리 세력의 도청기를 역이용한 연극이었단다. 저는 입을 막았어요. 혜인아, 엄마가 제일 미안한 건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네가 알면 표정이나 행동으로 들킬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까지 속일 수밖에 없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를 믿어라.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해. 엄마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혜인아. 사랑한다, 우리 딸.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법무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파일도 들어보십시오. 법무사가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이 녹음이 법무사님을 거쳐 혜인이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비자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진짜 범인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 법무사님이 검찰에 진짜 증거를 넘겨주세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혜인이는 저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인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미안해. 나를 배신자로 생각했을 거야. 당연해. 나도 그렇게 보이도록 연기했으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그건 전부 진심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혜인아. 정말 미안해.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남편분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법무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직 비리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입을 열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 사람이 희생해야 하는데요? 곧입니다. 검찰이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남편분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무너뜨렸어.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냈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결혼식 날에 우리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답변이 왔습니다. 피의자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한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왜 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미나 비서 바뀐 연락처 알아요? 네, 부회장님. 드릴까요? 네,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최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저예요, 서혜인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네, 부회장님. 언제든 괜찮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최미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녀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미나 씨. 네, 부회장님. 고개 드세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 말에 최미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USB를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최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회장님, 저희는 정말 알아요. 당신들이 날 지키려고 한 거, 회장님과 남편이 계획한 거였다는 것도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미나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부회장님. 저희가 부회장님을 속인 거예요. 최미나가 눈물을 닦았어요. 부사장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세요? 부회장님 얼굴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날 안 만나주는 거예요? 면회도 거부하고. 최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님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요. 그리고 아직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비리 세력들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대요. 부회장님이 부사장님을 만나면 그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끝까지 혼자 견디겠다는 거예요? 카페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어요. 침묵을 지키며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한 일 이제 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문자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핸드폰을 압수당했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제 일상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구치소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구치소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담장 앞에 섰어요. 저 안에 당신이 있네요. 손을 뻗어 차가운 벽을 만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었어요. 혜인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미안해. 나를 배신자로 생각했을 거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그건 전부 진심이었어. 저는 USB를 꼭 쥐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한 벌을 꺼내 안았어요. 아직도 남편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기다릴게요. 돌아올 때까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일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조용히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법무사 강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검찰이 비리 세력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편분도 곧 석방될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이면 가능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거네. 오후 3시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검사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미강제약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200억 원을 횡령한 주범은 전 재무이사 김태준을 비롯한 4명의 임원진입니다. 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현수 부사장은 정은하 회장과 함께 내부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본인을 미끼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따라서 박현수 부사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이며 내일 석방 조치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앉은 최민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민아 씨는 검찰 협조자로서 핵심 증거 수집에 큰 역할을 했음을 밝힙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의 부인인 서혜인 부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을 오해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손을 떨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용서해 줄까?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면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리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혜인아,
당신 잘못 없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믿어야 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해. 나도 그렇게 보이도록 연기했으니까. 남편이 유리에 손을 댔어요. 저도 손을 뻗어 유리에 댔습니다. 마치 손을 맞잡은 것 같았어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네가 날 미워하는 눈으로 볼 때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널 지키는 길이었어.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어. 왜 면회를 거부했어요?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보같이. 미안해, 혜인아.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갈 수 있대요. 내일 데리러 올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봐요. 그래, 내일 보자.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그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구치소로 향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오전 9시 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간편한 옷을 입고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뛰어갔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일주일 동안 햇빛도 제대로 못 봤거든. 창문이 작아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매일 볼 수 있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앉아요. 제가 커피 가져올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집에서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믿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혜인아.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달려온 거였습니다. 아빠. 준호가 남편을 껴안았어요. 남편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뉴스 다 봤어요. 아빠가 영웅이래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계획한 거였다고.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도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야. 맛있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글거려요. 뭐가 오글거려? 사실인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준호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 준호가 나간 후 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강제약 비리 사건, 진실 밝혀져. 박현수 부사장, 무죄 석방. 화면에 우리 모습이 나왔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네, 끝났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너도 고생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혜인아, 고마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전 당신을 고소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진실을 알아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내일부터 회사 복귀해요? 제가 물었어요. 응, 해야지. 할 일이 많아. 힘들면 쉬어도 돼요. 괜찮아.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아무 비밀도 없이.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밀도, 오해도, 진실도.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요. 사랑은 의심보다 강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남편이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비리 세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출근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준비 다 했어? 네, 긴장되긴 하지만요. 잘할 거야. 넌 이미 훌륭한 리더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오후 2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렸어요. 고 정은하 회장님의 이름으로 정은하 윤리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 재단은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투명 경영을 확산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은요? 회사 순이익의 5%를 매년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미강제약 회장직을 맡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회사를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제일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어요. 이제는 제 회장실이 된 곳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엄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진짜 경영은 이익보다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다운 말씀이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인데 사람을 지킨다는 게 뭔가 싶었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알았는데? 경영도 사랑도 결국 같은 거더라고요.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게 제 첫 번째 경영 수업이었어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끝까지 지켜냈잖아요. 저와 회사를.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한 달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재단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정은아 윤리재단.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저는 현판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행사가 끝나고 저와 남편은 재단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 뜻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산 없는데. 괜찮아. 조금만 맞으면 돼. 주차장에서 차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여보, 감기 걸려. 남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갑고 촉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남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그래, 진짜 시작이야. 비를 맞으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가자. 감기 걸리겠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차로 뛰어갔어요. 차에 올라 히터를 켰습니다. 젖은 머리를 타월로 닦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왜 웃어? 그냥 행복해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더니 남편이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마셔. 감기 예방. 고마워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한테 연락 왔어. 다음 주 주말에 집에 온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정말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응.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처럼. 며칠 후 저는 법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고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비리 세력들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법정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전 재무이사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법무사 강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군요. 네, 선생님.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회장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회사를 잘 지켜내셨으니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USB를 전해주셔서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무사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계속 힘이 되어 주세요. 헤어지고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공원 묘지를 지나쳤어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묘지로 올라가는 길은 가팔랐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도착했어요. 꽃을 사오지 못해서 그냥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혜인이. 바람이 불었어요. 다 끝났어요. 엄마가 계획하신 대로요.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저를 속였냐고.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였죠.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몰라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엄마 산소 다녀오는 길이에요. 혼자? 네,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회사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 아직도 낯설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도 남편 옆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정말 좋네요. 이 풍경을 지켜냈어, 우리가.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지켜냈네요.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와, 예쁘다. 저는 감탄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벚꽃 아래 서서 웃었어요. 찰칵. 잘 나왔어. 봐봐.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찍어요. 우리는 셀카봉 없이 팔을 뻗어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보니 우리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걷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제가 말했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네,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50년 후에도. 남편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지켰어.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용서의 계절, 새로운 시작의 계절.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혜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가 보는 진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27년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단 하나의 오해가 모든 걸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혜인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더 믿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서혜인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